자, 이제부터는 제가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언급을 해주셨어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 선불 조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0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 4,1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에 또 현찰로 내라라고 하니 참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세 협상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코스피에 혹시라도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우리 증시 방향성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캡틴, 이런 기상 상황을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업종도 있을까요? 네, 일단 질문 잘 해주셨고요. 일단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그 관세에 대한 숨은 이면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 선생님이 돼서 승객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어떠한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관세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일단은 GDP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근데 GDP를 우리가 왜 따지냐라고 했을 때는 경제 규모를 따지기 위해서 GDP가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했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GDP가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높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GDP가 중요하고 이 GDP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트럼프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GDP는 경제 규모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그리고 나는 강한 미국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이하영 MC, 네. GDP가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이런 GDP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경제 규모를 키운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울 때 GDP는 함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학 공식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되게 쉬운 공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더하기 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C가 있고요. C는 소비를 말합니다. 영어로 consumption이라고 하는 소비를 말하고요. I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G는 정부 지출이에요. 이게 G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가지를 더해서 GDP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자, 관세라는 게 사실 세금은 국가에서 두 가지를 걷습니다. 자국민한테 걷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한테 뺐습니다. 자국민한테 걷는 세금을 세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한테 뺏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자, 트럼프 정부는 지금 세금을 늘려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오히려 감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세를 하면서도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관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관세로서 커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관세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관세 안 하면, 너 투자 안 하면 관세 얼만큼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3,500억 달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하면 아이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외국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아이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처음에
미국은 적자가 너무 많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너무 많다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나라한테 뭐 LNG 가스를 구입해라. 그 다음에 비행기, 보잉사의 비행기를 구입해라. 이런 것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순수출을 늘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정부의 지출을 어떤 식으로 늘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세금을 거둠으로써 늘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세를 빌미로 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에 관련돼서는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비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량을 늘리면 수수출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적자 규모를 축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올리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의 GDP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GDP가 원래 3.3%를 예상을 했는데 3.8%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정책들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당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GDP를 저렇게 늘려준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은 관세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부과하는 쪽이 기업입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소비자한테 갈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로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GDP는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일단 기업의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인데 관세가 어떤 식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 첫 번째 관세 구조입니다. 관세 구조는요. 일단 통관 절차를 할 때 수입업자가 있어요. 원래 수입업자가 그걸 부담하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제가 수입업자 A라고 해보죠. 그럼 저는 원래 100원짜리를 사서 110원에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관세가 120원이 됐어요. 관세가 부과돼서 120원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120원에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0원에 팔면 저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격을 올려야겠죠.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부분을 전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의 영향이 물가에 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물가에 퍼질 수 있다. 언제부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관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물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가 지표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눈여겨두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회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가까이 배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라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소비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미국의 경제가 올라가고 GDP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관세라는 철퇴로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협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협상의 핵심은 관세를 매기겠다가 아니라 관세를 빌미로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를 늘리는 게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유도시켜서 남의 나라 투자금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 승객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 입장에서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건이 비쌉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종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일본은 15% 관세인데 우리는 15% 관세를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 차량의 품질이 비슷하다고 그랬을 때 일본 차가 더 싼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나라 차 사겠습니까? 일본 차 사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세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구두 협상을 했지만 막상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리스크 회피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 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금융 지주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수잖아요. 관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관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금융사와 지주사의 주가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관세의 영향에서 조금 탈피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세 리스크를 피할 업종으로 봤을 때 여기 이하영 MC 저기 보이시는 게 네. 뭐죠?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림 뭔가 가수가 네.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패로 그런데 뭘 막고 있죠? 방패로는 뭔가 관세를 막는 관세를 건가?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엔터 업종입니다. 아이돌이 방패로 관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것은 명백히 보이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입업자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에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반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뭐 팬덤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유통 마진이 빠지고 중간에 소비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인앱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중국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지금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3명 이상이면 무비자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겠죠. 예전에는 명동에 가면 뭐 화장품 사러 많이 다니고 뭐 보따리짐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갔는데요. 요새는 명동에 많지 않고 뭐 성수동이라든가 뭐 강남에 딱 뭐 피부과 아니면은 뭐 그 아이돌 굿즈 파는데 이런 데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동향들을 보면 중국 리스크가 지금 해제가 됐을 때 엔터 업종에 미치는 수혜는 상당히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 달 말에 개최되기로 했었던 드림 콘서트가 연기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개최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가수가 2016년도에 공연을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하영 MC? 네. 그때 마지막으로 공연한 가수가 누구였을까요? 2016년도요? 중국에서요. 그러면 중국에서 공연한 가수는 제가 좋아하는 빅뱅이지 않을까요?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 모를 줄 알고 여쭤봤는데 BTS라고 할 줄 알았더니 빅뱅이라는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공연 수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해줬던 그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활주로 차트를 타고 자연스럽게 순항하는 모습 계속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실적 개선감도 기대감도 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4분기에 이제 블랙핑크의 공연 수익을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관련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초반부터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오마이 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에 방영이 되고요. 또 오늘 밤 12시에도 재방송 나가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세우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세 무시무시합니다.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 공장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자국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캡틴. 투자자분들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어요. 네. 저희는 어디서 기회를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질문 잘 주셨고요. 관세를 회피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기회의 요인을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자체가 리스크가 없는 업종도 있지만 관세 회피 전략을 기업 내에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회피 전략 속에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태양을 피하는 법 아시죠? 그래서 관세를 피하고 싶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관세를 피하고 싶을 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너네 우리 미국에 투자하면 내가 관세 면해줄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죠. 대미 투자 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직접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뭔가 기여를 하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세를 면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현지 공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인수한다거나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네시주에다가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일라이릴리에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일단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면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미 투자를 직접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한다거나 공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이 훨씬 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에서는 차라리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관세를 맞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얘네 투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생산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차라리 관세가 낫겠다라고 하면 건설을 안 하겠죠. 그런데 계산기를 튕겨봤더니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 절감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장 자동화라는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돌리다 보면 인건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첨단 제조 시설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얘가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유일 로보티스라는 그러한 기업이 여기에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무려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활주로 차트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활주로 차트에 관련된 교육은 오늘 또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여행은 기분 좋은 선물이 있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늘 특별히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성민 캡틴이 기내 기념품 같은 특별한 종목을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승객분들이 얼른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기념품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캡틴? 네, 오늘도 역시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번 기념품도 오늘 증시에서 상당히 불을 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뤄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차트 물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뭐 단기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는 우리 이화영 MC가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바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는데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땐 관련된 종목 내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하나쯤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러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서정민 캡틴이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항상 이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꼽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핵심 종목 기념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만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저희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게 저희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성공 투자에 필요한 비법과 또 다양한 전략까지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오마이 주식과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안전한 투자 비행을 책임질 저는 서성민 기장입니다.